만화, 영화 톰과 제리의 해설과 라디오 싱글벙글쇼 진행을 맡아 사랑을 받아왔던 성우 송도순 씨. 똑소리 아줌마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2025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향년 77을 일기로 결세했습니다. 오늘 빈소에 많은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TBC라는 방송국에 나는 2기생이고 송도순 씨는 3기생으로 그래 들어와서 같이 방송 생활 60년 가까이 했으니까 대단한 인연인데 이렇게 꽃이 슬플 줄 몰랐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마음이죠. 뭐 저보다 먼저 갔는데 저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도 만나면 서로 선배, 후배 좋은 거 기억하면서 또 거기서 알맞는 좋은 그런 서로 후배, 선배가 됩시다. 예, 남 기자. 요즘 100세 시대 또 90대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77이라는 나이는 너무 젊은 나이여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배우 성우죠? 성우자 배우도 하셨죠? 예, 송도순 씨. 투병을 하고 있었다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셨던 거예요? 네, 사실 먼저 말씀드리자면 7년 전에 송도순 씨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 수술을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나만 건강관리를 안 했더라라면서 굉장히 건강관리에 대한 말을 되게 많이 하셨고 건강식품이나 이런 본인이 이게 평소에 뭘 먹는지 많이 공개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오랜 동안 혈액암을 투병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데요. 절친했던 가수 남궁옥분 씨의 얘기로 또 알려졌습니다. 사실 열흘 전부터 혼수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랬군요. 원래 송도순 씨 하면 굉장히 쾌활한 목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배한성 씨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똑 부러지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로 기억을 해서 다들 조금 이 투병 동안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한성 씨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에 연락을 먼저 해서 좀 만나고 싶다. 아픈데 좀 병문안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오랜 한 17년 동안 방송을 하는 사이로서 왜 나를 못 오게 해놔서 사실 화가 났었는데 네.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제 항암 투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좀 많이 빠졌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아픈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근에 사진이 한 장 공개가 됐던데 송도순 씨 사진이 이랬습니다. 예, 뭐 흑백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남궁옥분 씨가 공개했던 최근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좀 쾌한 그런 모습이고요. 병색이 좀 완연한데 그래도 이겨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끝내 지인들 앞에 다시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허준 변호사. 67년에 성우로 입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80년대 톰과 제리 어린이들의 정말 뭐 저도 기억하는 목소리니까요. 해설을 했고요. 싱글벙글쇼라는 라디오를 또 퇴근길에 또 진행을 해서 많은 분들이 퇴근하면서 들었던 애청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송도순 씨는 전공이 연극 영화학과였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칭찬해줘서 당연히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연극 영화과에 갔는데 너무 재능 있고 예쁜 친구들이 많아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목소리 연기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우의 길로 진로를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 산다는 것은 간이역 이런 데 출연했을 때 연기도 너무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톰과 제리 해설은 저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톰과 제리가 72년도에 처음 방영이 됐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시리즈는 80년대, 90년대에 방영이 됐던 송도순 성우가 목소리 해설을 맡았던 그 시리즈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목소리가 너무나 귀에 선합니다. 사실 톰과 제리 이
애니메이션은 원래는 이 내용이 없는 거의 무언극에 가까운 대사가 없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방영을 하는데 이게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모션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PD님이 송도순 씨한테 들어와서 한번 해설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들어가서 예. 어머 불쌍한 톰 어떡해요 이런 목소리를 넣었는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이 조용하게 흘러가는 뭔가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그게 송도순 씨의 해설이 활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벙글쇼, 저녁의 희망가요 등도 진행을 했고 또 배한성 씨와 라디오 프로그램 너무 콤비죠. 오래 진행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소리로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드라마라든가 예능에 출연하면서 얼굴로도 우리 시청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남은 성우입니다. 예.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았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고개 숙여 사죄한다는 변을 남기고 탈당을 했습니다. 1억 수수 의혹을 받고 있죠. 당에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부담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하겠다. 모든 절차, 경찰 조사든 당의 조사든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을 때도 이런 낙마의 변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자 이번 건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한 대목 듣고 갈게요. 자 이현종 의원, 네. 이 탈당은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파문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고 또 경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군데에서 이거는 지금 당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옛날에 인출성 의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바로 본인이 탈당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강선 의원도 지금 오늘 사실 이제 MBC에서 그 28분 동안 했던 그 대화록 전체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강선 의원 탈당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이 의혹도 새로운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강선 의원 말고 예. 본인과 관련된 지금 공천과 관련된 의혹도 지금 새롭게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뭐 민주당은 여러 가지로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퇴를 했으면 좀 잠잠해지거나 조금 수면 아래로 이 논란이 가라앉을 걸로 봤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보면 나름 진보 언론이라고 불리는 매체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얘기들을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뭐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언론에서는 어떤 사실이 발견됐을 때 그걸 보도하는 게 사명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별히 뭐 진영을 떠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뭐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그런 의혹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혹은 제기가 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진행된 수사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선 의원의 탈당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인이 탈당하고 난 수사를 받아야 당에도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김병기 의원은 아직까지는 뭐 탈당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제 제기된 여러 의혹들 때문에 또 어떤 그 절차를 밟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들과 연관된다고 하면 또 다른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주제 꼭지를 열고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송도순 성우. 목소리 들으면 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유언장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인 것 같아요. 그 있는 게 남으면 나는 다 우리 며느리 줄 거예요. 난 자연이한테 편지를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써놨어요. 근데 만일에 내가 먼저 죽으면 아빠 잘 부탁한다 그러고. 예, 남 기자 참 저 때는 젊었는데 예. 똑소리 아줌마 50년 동안 무려 현역 생활을 했어요. 참 저도 보면 이 사람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어린아이의 목소리부터 또 청소년 또
노인의 목소리까지 할 수 있는 천상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은 생각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송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연극영화과를 좀 중퇴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넓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우도 많이 했지만 연기로서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뭐 예능도 할 수 있었고 홈쇼핑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었기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송도순 씨는 사실 책 읽어주는 역할을 좀 했었어요.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뭐 현역에서 정말 많은 목소리를 사용하셨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봉사를 통해서 예. 본인의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허준 변호사, 보니까 이게 참 이런 어떤 끼는 유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송도순 씨 아들도 배우더라고요. 네, 배우 박준영 씨 그리고 최자연 씨 부부로 굉장히 유명하고 시어머니 역할로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같이 모습을 비추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송도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일에 대한 열정도 평생을 갖고 계셨던 분이지만 이 남편이 사업 실패로 일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계속해서 배우 박준혁 씨한테 보여주셨고 어렸을 때 박준혁 씨는 그것이 좀 서운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이 들고 나니까 어머니의 일에 대한 열정을 이해를 하면서 나이 들고 나서 어머니가 여자 송도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모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전문 배우 성우로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송도순 씨는 한 시대를 채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에겐 만화 속 이야기로, 또 어른들에겐 퇴근길에 하루의 쉼터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목소리는 더 들을 수 없지만 기억 속에는 그 목소리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